2023년 8월 31일 목요일 식장산 안테나 방송국 설화나 속담을 이야기하는 코너 이야기 보따리 박정용입니다. 저는 오늘 1일 DJ로 함께하게 된 정명숙입니다. 여름을 보내고 가을을 맞이하는 요즘 가을바람에 관한 시 하나 읽어드릴게요. 가을바람 이혜인. 숲과 바다를 흔들다가 이제는 내 안에 들어와 나를 깨우는 바람. 꽃이 진 자리마다 열매를 키워놓고 햇빛과 손잡은 눈부신 바람이 있어 가을을 사네. 바람이 싣고 오는 쓸쓸함으로 나를 길들이며 가까운 이들과의 눈물겨운 이별도 견디어 낼 수 있으리.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사랑과 기도의 아름다운 말, 향기로운 말 깊이 접어두고 침묵으로 나를 내려가게 하는 가을 바람이여. 하늘길에 떠가는 한 조각 구름처럼 끝까지 나를 밀어내는 바람이 있어 나는 홀로 가도 외롭지 않네. 선선한 가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나얼의 바람기억. 바람 불어와 내 맘 흔들면 지나간 세월에 두 눈을 감아본다. 나를 스치는 고요한 떨림, 그 작은 소리에 난 귀를 기울여 본다. 내 숨쉬는 커버린 삶의 조각들이 날 부딪혀 지날 때 그곳을 바라보리라.
옛날 어느 마을에 지성이란 아이와 감천이란 아이가 살았어요. 이 둘은 형제도 아니고 성도 모르고 부모가 누군지도 몰랐지요. 말하자면 거지라면 거지고 고아라면 고아였어요. 안타깝게도 지성이는 걷지 못했고 감천이는 앞을 보지 못했어요. 지성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다리가 약해서 걷지를 못했는데 걷지를 못하니 손으로 땅을 짚고 엉덩이를 밀고 다녔지요.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화장실 가기도 힘들었으니까요. 감천이는 또 얼마나 불쌍한지 앞을 못 보았어요. 날마다 더듬더듬 다니다가 엎어지고 넘어졌지요. 누가 돌을 던져도 피하지 못했답니다. 지성이와 감천이는 이 마을 저 마을 떠돌아 다니면서 음식을 얻어먹었어요.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밥도 주고 반찬도 주고 돈도 주고 했지요. 옛날에는 가난해도 정이 많았답니다. 하루는 지성이와 감천이가 어느 마을에서 만났어요. 지성아, 내가 나한테 업혀라. 그럼 너는 나의 눈이 되고 나는 너의 다리가 될 수 있으니 어디든 넘어지지 않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럼 형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때부터 지성이와 감천이는 함께 다녔어요. 지성이는 감천이 등에 업혀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길 안내를 했지요. 함께 다니니까 겨울에 징검다리도 잘 건넜어요. 걷다가 좀 쉴 때는 지성이가 감천이 발도 주물러주고 다정하게 잘 지냈어요. 어느 날 산길을 가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무척 땀이 많이 나서 어디서 쉬어가고 싶었어요. 무엇보다 목이 말라 물을 마시고 싶었지요. 지성이를 업고 가느라 감천이는 더 목마르고 지쳤어요. 지성아, 어디 샘물이 있는지 살펴봐. 너무 힘들고 목마르다. 그래? 형, 좀 더 올라가다 오른쪽 숲속에 아마 샘이 있는 것 같았어. 한번 그쪽으로 가보자. 감천이는 지성이를 업고 마지막 힘을 내서 샘물이 있는 곳까지 걸어갔어요. 지성이가 다시 한번 살펴보니 저기 큰 나무 밑에 작은 옹달샘이 있어요. 오, 형, 정말 깨끗한 샘물이네. 어서 다 내려줘. 지성이도 목이 말랐는지 빨리 물이 먹고 싶었어요. 감천이는 샘물이 옆에 있어도 지성이가 알려주어야 마실 수 있었지요. 지성이는 감천이에게 샘물을 떠다 주었어요. 커다란 칡잎을 곡갈 모양으로 만들어 물을 떠서 감천이 입에 대주었어요. 감천이는 시원한 물을 꿀꺽꿀꺽 아주 맛있게 마셨고 지성이도 샘물을 떠 마셨어요. 그런데 감천이에게 샘물을 떠다 줄 때는 몰랐는데 글쎄 물속에 커다란 금덩이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깜짝 놀란 지성이가 소리쳤어요. 욕심쟁이 같았으면 아마 몰래 금덩어리를 자기 주머니에 넣었을 거예요. 그래도 안 못 보는 감천이는 모를 테니까요. 그런데 지성이는 큰 소리로 감천이를 불렀어요. 형, 샘물 속에 큰 금덩이가 빠져 있어, 금덩이가. 금덩이가? 누가 물을 먹다가 흘렸나 보다. 그냥 둬라. 주인이 찾아가게. 감천이는 뭐 그깟 금덩이라는 듯 점잖게 말했어요.
금덩이를 못 보니 뭐 욕심이 안 생기는지도 몰라요. 누가 흘리긴 이렇게 크고 귀한 걸 누가 잃어버려. 만약 누가 샘물에 빠뜨렸다면 풍덩 하고 소리가 났을 거 아니야. 지성이가 샘물에서 금덩이를 꺼냈어요. 금덩이는 꽤 컸어요. 지성이가 금덩이를 감천이 손에 쥐어줬어요. 우와, 정말 큰데? 이 정도면 고래등 같은 기와집 한 채 짓고도 남겠는걸. 감천이도 금덩이를 손으로 어루만져 보며 말했어요. 감천이가 금덩이를 지성이에게 건네며 이야기했어요. 네가 처음으로 발견했으니 네가 가져라. 무슨 소리야? 형이니까 감천이 형이 당연히 가져야지. 지성이가 감천이 손에 금덩이를 다시 쥐어주며 말했어요. 하지만 감천이는 받지 않겠다며 뿌리쳤어요. 서로 내가 가져라. 아니야 하며 옥신각신 했어요. 남들은 먼저 갖겠다고 싸울 텐데 말이에요. 한참 싸우다가 그럼 도로 샘물에 넣고 가기로 했습니다. 도로 샘물에 금덩이를 풍덩 넣고 지성이는 갑천이 등에 업혀 산길을 넘어갔지요. 금덩이를 갖고 싸우는 것보다 금덩이 없이 사이좋게 지내는 게 더 좋았어요. 그런데 얼마쯤 가니 한 나그네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저 위에 샘물이 있는데 샘물 속에 금덩이가 있어요. 잘 보고 주워가세요. 나그네는 걷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지성이와 감천이를 보고는 불쌍하게 생각했어요. 녀석들이 자기한테 장난치는 줄 알고 그 웃음을 쳤지요. 진짜 금덩어리라면 서로 갖겠다고 야단일 텐데 자기 보고 가지라니 이상했어요. 우리는 금덩이가 필요 없어요. 이상하게 쳐다보는 나무꾼을 향해 이야기했지요. 나그네가 한참 가니 정말 샘물이 있었어요. 속는 셈치고 샘물 속을 들여다보다가 그만 깜짝 놀랐어요. 어이구, 이게 뭐야? 샘물 속에 커다란 구렁이가 꽈리를 틀고 들어앉아 있었어요. 금덩이를 찾다가 구렁이를 봤으니 정말 놀랐답니다. 잘못해서 손으로 덥석 잡았으면 뱀에게 물렸겠지요. 나그네는 큰 돌을 들어 샘물 속 구렁이를 향해 힘껏 던졌어요. 그리고 지성이와 감천이를 쫓아 헐레벌떡 달려가서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네, 이놈들 계속 가라. 어를 돌려도 분수가 있지. 뭐? 금덩이가 있다고? 금덩이는커녕 커다란 구렁이가 있어서 내가 죽이고 왔다. 나그네는 금방이라도 지성이 멱살을 잡고 따귀를 때릴 기세였어요. 그 소리를 들은 감천이가 나그네 손을 꼭 잡고 싹싹 빌었지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안 못 보는 저를 봐서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단단히 타야겠습니다요. 나그네가 간 다음 아무래도 이상해서 지성이는 감천이를 데리고 다시 샘물에 가봤어요. 정말 샘물에 커다란 돌이 밖에 있었는데 돌을 쥐우니 금덩어리가 반으로 쪼개져 있었어요. 금덩이를 구렁이로 보다니 참 이상한 아저씨야. 반으로 쪼개진 금덩어리를 지성이와 감천이가 사이좋게 나누어 가졌어요. 그리고 다시 길을 걸어 한참 가는데 글쎄 스님이 걸어왔어요. 지성이와 감천이가 인사를 했어요. 지성아, 우리 저 스님에게 금덩이를 시주하자. 그래? 형, 우리에게 금덩이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게 좋겠어. 지성이와 감천이가 스님에게 금덩이를 시주했어요.
커다란 금덩이를 둘이 사이좋게 하나씩 시주하는 모습을 보고 스님은 깜짝 놀랐어요. 스님은 절을 지으려고 열심히 시주를 모으는 중이었거든요. 이 정도 금이면 절을 짓고도 남는 양이었어요. 금덩이를 받은 스님은 그걸로 절을 짓고 불가의 법도에 따라 절에 이름을 올리려고 지성이와 감천이의 이름을 받아 적었답니다. 그리고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세월이 흘러 지성이와 감천이도 이제 청년이 되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얻어먹는 신세였어요. 몸이 성해야 일이라도 할 텐데 몸이 불편하니 계속 얻어먹고 살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도 싸우지 않고 서로 의지해서 사니까 그런 대로 살만했어요. 오, 형, 여기 절이 생겼네. 오늘은 여기 가서 좀 얻어먹고 구경도 하고 쉬었다 가자. 이곳 저곳을 구경하는데 한 군데 가니까 스님이 연불을 외우고 계셨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연불 소리가 좀 이상해요. 지성이 감천이 지성이 감천이 꼭 이러는 것 같았어요. 부처님을 불러야지 왜 지성이 감천이를 부르는지 참 이상했어요. 그래서 소리 나는 곳으로 다가갔지요. 소리는 대웅전에서 났어요. 대웅전 문을 열자 커다란 불상이 지성이와 감천이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이때 갑자기 환한 빛이 번쩍하더니 감천이 눈이 떠졌어요. 감천이가 너무 놀라 두 손을 놓는 바람에 지성이가 그만 감천이 등에서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성이 다리도 활짝 펴지면서 두 발로 서는 거예요. 이야, 보인다 보여. 감천이 형, 나도 일어섰어. 자 봐, 자 나 좀 보라고. 지성이도 펄쩍펄쩍 뛰었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아, 이제야 인연이 되어 다시 만나게 되었네요. 두 분이 준 금덩이로 이렇게 멋진 절을 지었어요. 절을 짓고 하루도 빠짐없이 부처님께 지성이와 감천이를 만나게 해달라고 빌었답니다. 나무아비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스님, 이제 멀쩡해졌어요. 보세요. 저는 이렇게 일어서고 감천이 형 눈도 떠졌어요. 그 뒤 지성이와 감천이는 착한 일을 많이 하며 오래도록 잘 살았답니다. 옛날부터 누구나 정성을 다하고 남을 도우면 하늘도 도와준다고 해요.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속담도 생겼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전유진의 매미 듣고 올게요. 매미가 서럽게 운다. 내 인생을 알고 있는가. 어린 시절 가슴 설레던 매미 소리가 오늘 밤은 나를 울리네. 맨날 돌다가 빙빙 돌다가 어디에도
대신 울어주라 남이야 나 대신 울어주라. 오늘은 비록 몸은 불편하지만 서로를 우애해주던 두 형제의 우애를 통해 전해 내려오는 속담인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속담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지극한 정성이면 하늘도 감동시킨다는 뜻을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냈네요. 네, 혹시 박정용 DJ님은 지금까지 살면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말을 몸소 겪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 이뤄낸 것을 말이에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책을 많이 읽다 보니 참 어느 때는 굉장히 두꺼운 책을 만나게 될 때가 있었어요. 이걸 언제 다 읽지? 하는 생각이 들어 읽을까 말까 망설일 때가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재미있게 끝까지 읽고 나면 아주 기분이 좋았던 경험이 여러 번 있었어요. 네, 아주 감명 깊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저도 작은 일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나지만 너무 이야기하다 보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선한 의도로 어떤 일을 할 때 사람의 노력도 아주 중요하지만 이것에 하늘이 감동받아 꼭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말과 어울리는 삶의 경험들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그런 기억들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어떨까요? 그럼 오늘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식장산 안테나 방송국의 마을이 보이는 방송은 매주 1회씩 실시간 방송이 송출되고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서 3시에는 녹음된 방송이 재송출됩니다. 또한 생명종합사회복지관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주민분들 중에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 라디오 방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생명복지관에 언제든 방문해 주세요. 방문이 어렵다면 283-9191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오늘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의 노력이 꼭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식장산 안테나 방송국 이야기 보따리 정명숙이었습니다. 저는 박정용이었습니다. 듣고 싶으신 곡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마지막 곡으로 나훈아의 태수형을 들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쩌다가 한바탕 더 빠지게 묻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만은 또 내일이 두려워.
두렵다 태스야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태스야 소크라테스 양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면 송대백곡한 말을 내가 어찌 알겠어 모르겠어 태스형 우라버지 산소에 제비꽃이 피었다 들고 가도 수줍어 샛노랗게 웃는다 그저 피는 꽃들이 예쁘기는 하여도 자주 오지 못하는 날 꾸짖는 것만 같아 태스야 아프다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 태스야 소크라테스여 세월은 또 왜 저래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태스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단가요 태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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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스형